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리 이정에 만난 사람은 이번 4.11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나서는 한나라당 강지용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지용 예비후보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교수에서 정당인으로 변신하고 다시 정당인에서 이제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또 네. 정당을 가입하고 국회의원 할 생각은 뭐 추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없었고. 네. 단지 2009년도에 제가 총장 선거에 당선됐는데 당선은 되고도 제가 임명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천막 농성을 네. 하고 서명 작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네. 크게 이제 내가 이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분들한테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꼭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미 FTA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비준만 통과됐는데 서귀포 지역이 1차 산업 비중이 아마 44%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FTA에 대해서 개방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느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대변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또 대학교의 총장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처장도 하다 보니까 또 교수협의회장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학교를 좀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좀 해서 대학을 좀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으로 일욕심에서 나왔던 것이지 무슨 그런 정치적인 것, 진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 역시 예. 이제 그 자신의 어떤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서 나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었겠네요. 뭔가 또 한 가지는 인생도 좀 하나 좀 마무리를 해서 한 챕터를 하나 좀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좀 내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보답도 좀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고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한미 FTA 제주도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았었고 네. 10만 명 서명 작업도 했었고 농민들하고 데모도 많이 했고 또 머리도 삭발도 해서 투쟁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면적으로는 당신 말이야 머리 까고 막 투쟁했기 때문에 뭐 임명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마 주 원인이 아니냐. 이 총장은 장관급 아닙니까? 그렇죠. 지사는 차관급인데 장관에다가 학생들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뭐 삭발 투쟁한 사람까지 총장까지 임명시켜서 뭐 할 거냐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지 못해서 쇄신을 게으리하고 혁신을 게으리하고 또 부지런하지 못하고 거대 공룡처럼 자기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몰락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에도 양극화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반값 문제, 등록금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단 한 번도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랑을 못 받은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공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을 줘도 명함도 안 받고 고개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노력하고 더욱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난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한미 FTA 제가 그 대책위원장 할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2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공수 장관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3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미 FTA 통과시켜 놓고 가장 피해가 많이 보는 지역이 제주도인데 대통령님도 한 번도 오지 않고 장관이 한 번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겨우 1차관이 한 번 왔다가 그것도 형식적으로 저는 굉장히 붕괴를 했습니다. 1차관 정도면 농민들로 하여금 돌멩이라도 맞아가면서 왜 설득시키지 못하는가. 다 농민단체들 다 와서 설명회 하러 왔다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공무원이라든지 농업직원들만 대상으로 그런 설명회를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욕먹는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군 복합 문제도 좀 나서서 좀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청와대에 국민통합수석 비서관실이 있는데 국민통합수석 비서관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갈등이 저렇게 이제 골마 터졌는데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와서 그렇게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관료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광객 1,000만 명이 시대인데 제주도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저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 도민들이 대통령님께 대한 섭섭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민군 복합형 문제 참 풀어가기가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다.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서 이건 해결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강력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신공항 문제는 빨리 결단을 내려다 제주도가 섬 아니냐. 네. 뭐 국제자유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는데 공항이 앞으로 또 굉장히 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겁니다. 공항을 새로 만들면서 또 기존의 공항을 또 잘 활용하고 하나의 또 새로운 경제의 제주도 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륙지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니까 육지로부터 무슨 40km 이상 떨어진 게 되면 조건분리 지역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물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신공항을 이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들 세 분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빨리 결정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네가 다수당이 되고 집권하게 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그러는데 폐기가 가능합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FTA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 6개월 지나면 그것은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네. 그런데 과연 폐기할 수 있을까? 국제 신인도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를 봤을 때 또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한번 내가 그건 꼭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하는 과정에서 비준제에서 통과되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적인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IT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손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뭐 중소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특히 농업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한중 FTA는 좀 시간을 갖고 좀 하자. 네. 만약에 하더라도 일단 그 민간 품목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금 우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제품 수가 한 1,800개 이상 되는데 민감한 품목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민감한 품목들은 제외시키고 협상 가능한 품목들만 가져서 관세를 낮추면서 시간을 한 10년, 15년 정도 내다보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체로 가든지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서귀포 시장, 제주시장 직선 네. 그 다음에 시의원도 구성하라. 네. 중간건 좋지 않다. 네. 예를 들면 시장은 뭐 직선제인데 시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네. 현체제로 가든지 현체제가 좀 불리하면 완전히 자치권을 돌려주자. 그래서 시장 직선제, 시의원 직선제, 시의원을 구성하자. 그러니까 완벽한 기초단체처럼 구분하자는 거죠.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예. 첫째는 서귀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달라지겠고, 대학 문제, 대학을 반드시 유치를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제가 직접 달아봤던 경험이 있고, 대학 교육은 제가 30년 했기 때문에 대학교가 왜 필요한지, 왜 지역에 꼭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또 이 개방화 시대 상당히 어렵다. 이 FTA 시대에 이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대학에 있어서 대학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대학 유치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다. 뭐 삼남의 대학 유치하는 지금 삼북도 어려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도 달아봤던 사람이고 정책도 입안하고 논문도 써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FTA 문제는 뭐 제가 잘 알다시피
쭉 다뤄왔던 거 아닙니까? 농업 경제를. 지금 우리 국회에 국회의수가 한 299명, 299명 중에서 한 65명 정도가 법조계 있다고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경제학 박사들이 한 30명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제가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번 한번 선택이 4년 동안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시대에 한미 FTA라든지 개방화 시대에 지역의 1차 산업을 누가 잘 보호하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농업경제를 30년 동안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교수협의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장, 학장 다 했습니다. 총장까지 당선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산남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 문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다뤄본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져서 산남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나갈 테니 이번 한 번은 꼭 저를 한번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하여튼 이 몸이 다 부서지도록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